안녕하세요. 한능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처음에 그 핵심 주제의 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생소해서 중요한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저하고 수업을 한 후에 마지막에 수업을 끝내고 제가 포인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저희 기본서를 그냥 전자칠판에 띄워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전자칠판에 나오는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줄 그세요, 별표하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저를 따라서 제가 외우라는 거 외우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좋은 점수 나오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포인트 볼게요. 자, 선사시대는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4시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석기 시대에서는 동굴과 막집에서 생활하였다. 신석기 시대에서는 가락바퀴,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였다. 청동기 시대에서는 고인돌이 있었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한 유물들을 우리에게 외우라고 하냐면,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 시대의 중요한 생활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석기 시대에서는 동굴과 막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게 왜 동굴과 막집에서 생활했냐면 구석기 시대에서는 사냥이나 채집 등 이동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을 성의 있게 지을 필요가 없어. 사냥감을 쫓아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막 지은, 그냥 대충 지은 막집이랑 동굴에서 생활하는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동굴과 막집에서 생활한다는 내용을 배움으로써, 아,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을 했구나, 사실은 이거를 기억하라고 요걸 문제를 내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석기 시대에서는 농사와 목축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축이 시작되면서 여기에 이제 가죽들이 나오고, 이 가죽으로 가락바퀴가 뭐냐면 옷 만드는 거예요. 옷 만들기 실을 짜는 건데, 그러니까 가락바퀴를 사용했고, 농사를 해서 이제 농작물들이 나오니까 이런 토기, 그릇들을 이용해서 뭐라는 걸까? 음식물을 보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생활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남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이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정복 활동이 시작돼서 계급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게 계급 발생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인돌이야, 고인돌. 고인돌을 통해서, 아, 이런 지배층에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네 라고 해서 고인돌이 청동기에서는 뭐예요? 시험 문제로 나오고, 또는 반달 돌칼, 요거는 이제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벼를 수확하는 낫이랑 비슷한 거예요. 반달 돌칼을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근데 청동기에서는 특히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는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보다도 다 돌이지. 돌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보다 돌들이 더 잘 나오니까 청동기 했다면 얘네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는 이제 이 청동기 시대에 있던 그 생산력이 철기 농기구를 쓰면서 더 생산력이 훨씬 커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철제 농기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시험에 나오고, 또 이 사회가 커지니까 중국과 서로 교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화폐를 여기서 사용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외워야 될 포인트는 요 검은 글씨죠. 요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만 외워서는 단순 암기해서는 안 외워져요. 어떤 거? 그렇지. 이 유물들을 통해서 이 생활상이 어땠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유물들,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기본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서 6페이지 보시면요. 구석기 시대가 나오는데 구석기 시대가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이 됐다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제가 그냥 참고로 적어 놓은 거고. 자,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자, 요게 중요하죠. 사냥을 하거나 어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낚시, 그 다음에 채집, 열매나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 사냥감이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물고기도 그 인근에 물고기가 안 잡히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열매 다 따먹으면 다른 데로 떠나야 돼. 그래서 이동 생활을 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구석기 시대에는 정착한 게 아니라 이런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는데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했대요. 왜 무리를 지어서 이동 생활을 했냐면, 사실 여기 사냥이라고 적어놨지만 이 구석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짐승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풀 뜯어먹고 사는 거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이 좋아 사냥이지 사실은 맞짱을 뜨는 거야.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동물들은 맘모스 뭐 이렇게 되게 보통 큰 동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싸울 수가 없고, 그리고 도구도 얘네들이 주로 사용한 게 뗀석기예요. 요거 별표 뗀석기. 뗀석기는 뭐냐면 돌끼리 탁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 떼어져 나간 부분이 날카롭게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주먹도끼, 이런 찌개, 요런 걸, 요거 주먹도끼, 이걸로 맘모스랑 싸우는 거야. 1대1로. 그죠?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혼자 싸우면 안 된다고. 도구도 열악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런 이동 생활을 하는데 집을 철근 콘크리트 같이 예쁘게 지으면 안 되겠죠. 이동할 건데 아깝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충, 자, 별표 왕별, 동굴과 막집, 요 바위그늘도 가끔 나오는데 사실은 동굴 막집이 포인트예요. 동굴 속 또는 막집, 이름 참 잘 지어놨는데 이 막집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뭐 유튜브에 생존하는 뭐 정글 같은 데 가서 생존 뭐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보면은 비 같은 거 피하려고 나뭇잎 대충 이렇게 엮어서 비만 피하는 거 있죠. 그걸 그냥 막집이라 그런 거예요. 집도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막 짓는 집, 막집.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같이 사냥을 했죠. 같이 사냥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도 없고 또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에는 요거 동굴과 막집에서 사용하였다. 이동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시험에 요 놈이 나옵니다. 뗀석기, 주먹도끼, 찌개. 승배찌르개도 가끔 등장해요. 근데 승배찌르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것도 날카롭죠. 근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승배라 그래. 이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걸 껴가지고 어떻게 팍 껴서 요거를 고정을 시켜야지 뭘로 이렇게 찌를 때 이게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승배찌르개라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굵게 밀게 자르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눈도장만 찍어 두시고,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과 막집에서 살았다. 그죠? 그 다음에 뗀석기로 주먹도끼, 찌개, 승배찌르개 정도 있어요. 요 뗀석기 요 자체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요 두 개가 시험에 나왔다 하면 이거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유물에 이 주먹도끼에 대한 그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아주 가끔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모비우스 학설이라던가 뭐 아슐리아년 주먹도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비우스 학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모비우스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자, 집게가 있고 주먹도끼가 있어요. 근데 집게보다는 주먹도끼가 만들기도 좀 어렵고 더 세련되고 날카롭습니다. 근데 동아시아 쪽에는 겨우 집게밖에 발견이 안 되고 주먹도끼는 유럽이나 돼야지 이게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비우스 학설에 의하면 유럽은 주먹도끼 문화로, 그 다음에 동아시아는 집게 문화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설에 의하면 구석기 시대부터 이미 유럽 애들이 더 발달된 문화를 가진 우월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너희들은 식민 지배를 받아도 싸. 너희들은 열등해. 이런 인종론의 어떤 그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동아시아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 중에 그렉 보웬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여기 한탄강 근처에 연천 정국에서 저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분이 주한 미군이잖아요. 근데 한국 여자친구분하고 데이트를 하셨어요. 근데 보통 데이트할 때는 태양빛을 피해서 조금 어두운 곳에서 데이트를 하잖아. 어떤데? 그렇죠. 아까 구석기인들이 다니던 바위 그늘이나 동굴 이런 데서 이렇게 데이트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같이 계시다가 어떤 돌을 발견했는데 왔다! 딱 봤더니 그 돌이 뭐였던 거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예요. 이 주먹도끼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겁니다. 세련된 거야. 아무튼 그랬는데 하필 왜 이걸 알아봤냐면 이 그렉 보웬이라는 분이 고고학을 전공하셨던 분이라 이 주먹도끼를 동아시아의 대한민국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모비우스 학설이 폐기가 됐습니다. 이 고고학적 사건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가끔 등장을 해요. 이 모비우스 학설이라던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가끔 등장을 하니까 혹시 뭐 이걸 딸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지 말고 혹시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구석기 시대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석기 시대 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 언제 시작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석기 시대는 중요한 게 농경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동물을 키우는 목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농사는 아직 벼농사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신석기 시대에서 당연히 농사를 시작하니까 이제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정착 생활을 해야 되겠죠.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왜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냐면 사실 이렇습니다. 벼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벼를 주식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 쌀은 우리한테 충분한 그 영양소를 공급하거든요. 주식으로 먹고 살아도 될 만한. 근데 조피수수 갖고는 충분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보급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낚시도 해야 돼. 낚시도. 동물은 키워서 잡아먹더라도.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 이런 어로 생활이 중요한 식량 보급원이 되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에 정착 생활을 하는데 움집,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움집이 뭐냐면 반지하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땅이 있으면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반지하로 파놓고 움푹 판 곳에다가 집을 이렇게 지어요. 그럼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는 거지. 이 반지하 집의 특징이 뭐냐면 겨울에는 그 지열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가나 바닷가에 있으면 이 바람이 굉장히 혹독하게 불어서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그러니까 이런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주로 사냥, 어로,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확보했다 그랬죠.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방금 농경이랑 목축을 시작했으니까 사냥, 어로, 채집을 안 하고 요거로만 먹고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역사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당연히 신석기 시대에도 사냥, 낚시, 채집해요.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안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거 하는 상태에서 벼농사가 추가될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딱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계속 연속된다고요.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는 그래서 봐봐요. 일단 농경과 목축이 시작해서 중요한 거는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시작해서 아까 구석기 시대는 뭐였어요? 막집이었죠. 움푹 패인 반지하 움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제 어떤 음식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를 사용했어요. 토기.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나오는데 그 토기가 뭐예요? 그죠? 시험에
요 별표 톡이 이른 민무늬 톡이 빗살 무늬 톡이 별표. 요거 요 이른 민무늬 톡의 포인트는 이른이에요. 이른. 요거 조금 이따가 요거 다 본 다음에 볼게요.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도 아직 벼농사가 시작이 안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식량이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사회입니다. 평등사회. 여기서 혈연 중심의 시족사회라는 것은 그냥 가족 단위로, 가족 친척 단위로 움직였다고 그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여전히 구석기나 신석기나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냥 평등사회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목축을 시작해서 이제 가죽들이 나오죠. 원시, 수고 뭐 이런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가죽 등이 나와서 이제 옷을 만들 수 있게 됐죠. 근데 그 실을 짜고 옷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뭐다? 이게 바로 왕별 가락바퀴라는 겁니다. 가락바퀴. 그래서 신석기에는 시험이 가락바퀴 아니면 톡이 여기서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벼농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수렵, 어로, 채집, 구석기 시대에 식량을 확보하던 방식이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 기후라던가 날씨가 농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하늘에 비는 거야.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원시 종교가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샤머니즘, 토테니즘, 애니즘 이거 배우는데 우리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느라고. 그럼 이거 왜 적어놨냐면 제가 지금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신석기하고 구석기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제가 뭐도 지금 수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적, 구석기, 신석기, 유적이 어딘지 이것도 안 하고 있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적어 놓은 거야. X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공부하지 말라고요. 유적 이름 하나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질문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거 왜 안 가르쳐줘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고요. 이거 X. 자, 신석기 시대가 되면 돌을 갈아서 만든다 그래서 간석기 시대라 그래요. 도구를 갈아서 만듭니다. 구석기 시대는 깨서 만드니까 뗀석기 시대라 그랬는데 신석기 시대는 좀 더 정교하게 갈아서 만들어서 간석기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요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을 좀 보면 우리 시험에 이 사진으로도 등장을 하는데 밑줄 갈판, 갈돌 얘네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게 갈판이야. 그리고 길쭉한 게 갈돌이라서 위에다 놓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보습은 요거는 갈판, 갈돌보단 덜 중요한데 요거는 돌로 만든 쟁기 같은 겁니다. 뭐 사진으로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이건 참고로만 봐두시고. 그래도 신석기 시대의 왕 중의 왕은 이 가락바퀴죠. 별표. 뼈바늘도 가끔 나오는데 가락바퀴가 너무너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석기 시대는 그냥 가락바퀴예요. 아까 왜? 그렇죠. 아까 뭐 어떤 가죽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신석기 시대가 돼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요 가락바퀴가 필요했다 그랬죠. 가락바퀴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그래서 여기 조그만 점점점 박힌 데에다가 실을 만드는 재료들을 놓고 이걸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꼬아가지고 실을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사진이 가락바퀴구나. 요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기가 나오는데 덧무늬 토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눈도장만 찍어두고 별표가 요 두 개입니다. 빗살무늬 토기하고 이름 민무늬 토기. 심화에서는 이름 민무늬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만큼 나오고 기본 시험에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음식물을 담기 담기 위해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드는데 이게 잘 빗살이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가 왜 이렇게 끝이 뾰족하고 이렇게 무늬를 내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음식물을 보관하려면 이런 모래사장 같은데 이거를 푹 꼽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다는 그런 학설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빗살무늬 톡이고 그 다음에 이른 민무늬 톡에서 이 민이 뭐예요? 민 없다고 무늬가 없어요. 우리
옷 중에서 소매가 없는 옷을 민소매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토기는 이거 무늬가 아닙니다. 이거 금간 거예요, 지금. 무늬가 아예 없어. 그래가지고 민무늬 토기라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이른 민무늬 토기에는 요 이른에다가 동그라미. 이른이 더 중요해. 왜냐면 시험에 왜 이른 민무늬 토기를 신석기 시대에 자꾸 내냐면 청동기 시대에 제일 중요한 토기가 그냥 민무늬 토기거든요. 근데 왜 이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보다 조금 더 먼저 신석기 시대에도 이미 민무늬 토기를 썼기 때문에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 그냥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는 아까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조개가 많죠. 그래서 조개 무덤, 조개 가면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조개 나오면 신석기구나.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건 참고인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이 움집이 아까 이렇게 움푹 파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거를 위에서 보면 얘네들이 화덕이 뭡니까? 난방장치죠. 난로. 이런 거를 이게 집이 있으면 요 가운데에다가 난로를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난방장치가 가운데 있으면 엄청난 공간 낭비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화덕이 벽면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럼 결론. 아무튼 신석기 시대는 뭐가 중요하다? 신석기 시대에서는 가락바퀴. 요거, 그 다음에 요 토기 두 개. 요 두 개. 반드시, 요 두 개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걸 외우려면 여러분들이 뭘 외워야 돼? 그렇지. 이게 왜냐면 이런 신석기 시대가 되면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기 해서 이런 강가나 바닷가에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구나.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어떤 거? 아직 벼농사는 신석기 때 시작을 안 했다는 거. 자, 청동기 시대 기본서 7페이지고요. 언제부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벼농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벼가 수확량도 많고 요거를 우리 주식으로 삼아도 충분히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과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요. 부족들 간에 이제 남는 게 있으니까 이걸 뺏으려고 정복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부족들이 이제 통합이 되겠죠. 정복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부족들의 우두머리인 군장도 출연을 합니다. 요 군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런 정복 활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디에서 살았냐면 구릉지대가, 그러니까 언덕백이에요. 언덕백이. 왜냐면 높은 곳에 있어야지 쳐들어오는 적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더 수월하죠. 그래서 구릉지대에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움집, 아까 신석기 시대에도 움집을 짓고 살았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동기 시대의 움집은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벽면에 요 난로, 난방시설이 붙어 있습니다. 화덕이. 그리고 요런 집을 짓고 살고 방어시설로 도랑, 어떤 요 부족이 있으면 여기다가 도랑을 파서 적들이 못 건너오게 하는 거고, 목책, 울타리를 건설해서 이런 방어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그래도 참고로 요건 알아두시고. 그리고 청동기 시대라 그래서 청동이 여러분들 막 흔한 게 아니라 좀 희소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청동은 비싸요. 그러니까 청동의 재료가 구리하고 주석인데 그 재료들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동은 일종의 귀금속에 가까웠어요. 이 청동기 시대. 그래서 의식용 도구나 또는 무기로 사용되고, 이 귀한 청동으로 요 밑줄 농기구로 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청동 시대 알아야 될 거는 벼농사가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계급이 발생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청동은 귀해서 농기구는 없어. 철은 흔하기 때문에 농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기 시대는 철제 농기구가 나오는데 청동으로 된 농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용 도구나 무기 등으로 사용됐어.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농기구를 제작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이제부터 자 보자고요. 계급이 발생했죠. 이 계급이 발생했다는 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왕별, 고인돌. 고인돌이 자 이제 보자고요. 고인돌이 어떻게 생겼냐면 돌이 무지하게 큰데 요 밑에 사람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 시신을 매장하고 이렇게 돌을 크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층, 이런 군장들의 무덤으로서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계급이 발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고인돌하면 그냥 청동기 랭킹 1위예요. 청동기에서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동 농기구는 없고요. 돌로 만든 반달 돌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 반달 돌칼이 일종의 낫이야. 그래가지고 벼를 수확할 때 이제 이렇게 끊는 거죠. 낫으로 이렇게 수확하듯이. 그래서 반달 돌칼. 요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는 출제위원들이 정말 내기 좋겠죠. 왜냐면 청동기 시대인데 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수험생들이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무지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에 아까 무기나 의식용 도구로 사용되는데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비파형 동검은 여기 그 악기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죠. 여기 볼록하게. 이게 비파형 동검입니다. 근데 철기 시대는 그 밑에 보시면 세형 동검, 세형이 얇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뾰족하게 얇죠. 철기 시대는 세형 동검,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동검. 요거 그래서 비파형 동검도 요거 밑줄,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비파형. 그리고 청동 방울, 청동 거울 등 이런 거 어제 그렇죠. 의식용 도구로나 사용된다 그랬죠. 요거. 그리고 거푸집, 요것도 밑줄. 이 거푸집이 뭐냐면 청동기하고 이따 철기 시대에 이런 금속 제품을 만들 때 틀이에요, 틀. 그래서 금속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뭔가 금속 도구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푸집, 요거. 그러면 거푸집이 청동기에서도 나오지만 철기에서도 나오겠다,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토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른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 그냥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인데 요 별표, 요거 미송리식 토기 별표. 이 미송리식 토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미송리에서 발견이 될 토기라서 미송리식 토기라 그러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손잡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병 입구가 이렇게 움푹 패였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미송리식 토기라 그래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를 봤죠. 자, 그럼 청동기 시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중요한 거 뭐 있어? 그렇죠. 요거 벼농사가 시작이 돼서 계급이 발생했네. 그죠? 근데 청동은 비싸서 농기구는 제작이 안 되고 의식용 도구나 무기로나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계급의 발생을 알 수 있는 게 왕별, 고인돌, 그죠? 그리고 농기구는 청동이 없으니까 돌로 만든 반달 돌칼, 요거. 그 다음에 무기,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은 철기,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그리고 의뢰 도구로서 청동 방울이나 청동 거울 등을 사용했고 거푸집이 있었어요. 청동기 거푸집. 그러면 그리고 요거까지 보자고요. 요거 토기도 미송리식 토기 요거, 그리고 그냥 민무늬 토기.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푸집은 철기에도 나오죠. 그리고 요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고 세형 동검은 철기잖아요. 그러면 거푸집으로 비파형 동검 만들면 청동기네. 그러면 거푸집으로 세형 동검 만들면 어느 시대야? 철기 시대겠죠. 우리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청동기 시대예요. 자, 철기 시대 언제부터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철은 굉장히 흔하죠. 근데 청동을 만드는 굴이나 주석은 되게 희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철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보다 먼저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청동을 만드는 굴이랑 주석은 녹이는데 낮은 온도에서도 녹거든요. 근데 철은 주변에 흔하긴 하지만 이 철을 녹일 만큼 높은 온도를 내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금속들을 다루다 보니까 높은 온도에서 철까지 녹일 수 있는 기술이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청동기보다 나중에 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철은 우리 주변에 흔하고 싸기 때문에 별표, 요게 중요해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돌로 농사 짓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생산력이 높아져서 이제 어디 전쟁에서 쳐들어가면 거기서 붙은 전리품, 약탈할 수 있는 물건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러니까 활발한 정복 전쟁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만들어져서 이제 연맹 왕국이, 요게 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국가가 형성돼서 이제 중국, 이런 외국과 무역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자, 별표. 철제 농기구인 쟁기세스랑 사용 별표. 그리고 요것도 밑줄. 소를 이용한, 이걸 우경이라 그래요. 깊이 가리가 가능해졌다. 요것도 별표. 시험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소를 이용한 깊이 가리가 일반화가 된 거, 요거 이제 가능해진 거죠. 철기 시대 때. 근데 일반화가 된 건 고려 시대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화가 됐다. 우경이 일반화가 됐다 그러면 고려 시대. 근데 깊이 가리가 시작됐다 또는 가능해졌다 그러면 철기 시대.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철제 무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철이 청동보다 더 딱딱하니까 좀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청동기는 여전히 의식용 도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세형 동검, 의식도 이 세형 동검 이런 것들이 무기로 쓰인다기보다는 어떤 의식용 도구로서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약간의 귀금속의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요거.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요거 별표. 중국 화폐 종류가 뭐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이 있는데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이거는 여러분들 억지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중국이랑 무역까지 했으니까 이런 중국 화폐들도 이용해서 중국과 교류했구나. 요 정도. 요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랑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아까 한번 언급했죠? 거푸집으로 금속 제품을 만드는데 세형 동검은 어떤 거예요? 세형 동검은 철기 시대죠. 근데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푸집으로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그러면 철기 시대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거푸집으로 비파형 동검이나 그냥 청동검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청동기 시대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됐었는데, 이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 있는데 거친 무늬 거울하고 무늬가 되게 섬세하게 잔무늬 거울하고 어떤 게 뒤에 만들어졌겠어요? 당연히 잔무늬 거울이 거친 무늬 거울보다는 더 어떻게, 그렇죠, 나중에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철기 시대, 요거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철기 시대에 중요한 거는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거, 소를 이용한 깊이 가리가 가능해졌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화폐를 사용한 걸로 봐서는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 요거. 그 다음에 요 세형 동검, 비파형 동검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은 여기 밑에 나와 있고요. 아셨죠? 요거는 중국 화폐 중에 명도전의 하나입니다. 그냥 그림도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시험에는 다 이렇게 밑에 주어집니다.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니까 이제 포인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석기 시대는 동굴과 막집에서 생활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얘네들은 이동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신석기는 뭐니 해도 가락바퀴,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토기 중에 하나 이른 민무늬 토기 있었죠? 얘네들 농사와 목축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 반달돌칼, 고인돌,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급이 생겼고 그 다음에 벼농사가 시작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뭐는 없어.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는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반달돌칼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철기는 철기 농기구가 만들어졌어요. 철제 농기구. 그 다음에 중국과도 교역해서 중국 화폐가 있었습니다.
확 들어오죠. 그죠? 요거 배우고 나니까. 여기에서 시험 다 나와요, 사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